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인터넷 웹진의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저우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겪게 된 충격적인 일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 중국 요리인 만두, 즉 지아오즈가 인기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만두 요리인데 한국에서 즐겨 먹는 것이 뭐 그리 특이한 일이나 하겠지만 문제는 엄연히 중국의 음식을 한국식 음식인 것처럼 둔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만두라는 한국식 호칭부터가 거슬립니다. 원래 영어로는 만두를 칭할 때 덤플링즈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지아오즈나 바오즈라고 합니다. 지아오즈는 흔히 말하는 만두피가 만두소를 감싸고 있는 일반적인 만두를 의미하고 바오즈는 지아오즈보다 좀 더 두꺼운 만두피 안에 야채나 고기를 넣고 쪄낸 찐빵 느낌의 만두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만두라는 발음은 만토우라고 불리는 중국 음식에서 베껴온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 만토우라는 것은 얇은 피를 속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그냥 두꺼운 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놓은 것을 그대로 찐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만토우라고 읽는 대신 만두라는 한국식 도금으로 읽는데 중국에서와 다르게 굉장히 쓰임이 포괄적이었습니다. 두꺼운 찐빵 형태, 얇은 피의 만두소, 심지어 만두소를 튀긴 것까지 모두 만두라고 불렀습니다. 왠지 여기서부터 중국의 것을 한국화하려는 시도가 보여 영 석연찮게 느껴졌죠. 실제로도 한국인들은 만두 영상을 올릴 때 보란 듯이 만두를 영어로 써 태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한국인들만 하는 짓이려니 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의 태그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받게도 이것에 대해서 코리안 푸드라고 적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만두를 한국 음식이라고 소개하는 외국인들에게 만두는 한국 요리가 아닙니다. 중국 고유의 요리입니다. 라고 댓글로 항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제 댓글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끝까지 고치려 들지 않았고 심지어 신고했는지 삭제까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코리안 푸드인 만두를 먹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도 중국 네티즌들 또한 한국인들은 만두를 자기네 음식이라고 우긴다. 대체 왜 외국인들조차 중국 음식을 만두라고 부르냐? 지아오즈에 왜 찐빵을 뜻하는 만토우의 도금을 사용하냐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한술 더 떠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식 만두라고 소개하며 중국의 음식을 뺏어가려는 걸 보고 걱정하는 네티즌들도 넘쳐났습니다. 끝났다, 끝났어. 한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만두, 월병 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할 거야. 이 무리가 언젠가 우리나라 만두, 월병, 소주도 자기 거라고 하면서 깡패짓을 하지 않겠지?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를 훔치기 위해 매우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들은 단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지. 끔찍해. 우리 모두는 만두를 직접 만들어. 중국에는 만두 종류가 참 많아. 정품이 아닌 한국 만두를 누가 먹고 싶어해? 만터우를 만두라고 쓰네. 애초에 중국에서 유래한 발음이잖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에서 지아오즈가 인기 있어도 마음이 석연치 않은 겁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인들이 정말 만두를 한국 음식이라고 인식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만두 가게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찾은 가게는 실제로 중국인이 직접 만두를 빚는 가게로 중국 현지의 방식대로 요리하는 가게라고 하더군요. 리뷰를 보니 점원들 또한 중국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말을 걸어보니 같은 동포라고 반갑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 반가웠던 것도 잠시, 저는 메뉴판을 본 순간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음식점은 마파두부 덮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요리에 정확하게 만두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완탕도 만둣국이라고 한국식 호칭으로 정확하게 적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만둣국은 중국어로 훈툰 또는 완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완탄을 한국어 도금으로 읽으면 완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완탕이란 호칭을 놔두고 정확하게 현지화된 만둣국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중국 현지의 느낌을 살린 만큼 음식은 맛있었지만
중국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기어이 만두라는 호칭을 쓴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한다는 다른 음식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중국인 셰프가 만드는 만두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여기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대놓고 손수 한국어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두라고 적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걸 보니 한국인들을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더군요. 중국인들부터가 한국에서 음식을 팔아보겠다고 숙이고 들어가 만두라는 형편없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이러니 한국인들이 기고만장해서 만두는 우리나라 음식이야 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이지만 대신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식점만큼 잘 안 알려져 있을 뿐 막상 들어가니 사람들이 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게 여기는 만두에다가 김치를 넣은 메뉴도 있더군요. 어떤 중국식 만두에 김치를 넣어 먹습니까? 중국 요리 음식점이라는 간판을 걸었으면 현지에 맞는 요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물론 무조건 화를 내는 것은 아니고 점잖게 말했죠. 중국 요리 음식점이라는 말을 듣고 여기로 먹으러 온 건데 한국 김치가 들어있는 퓨전 만두가 있을지 몰라서 놀랐다. 이럴 거면 중국 요리 음식점이라는 것보다는 퓨전 음식점이라고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중국 요리사는 웃으면서 퓨전 음식인 게 뭐가 중요하냐? 맛있으면 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뿐만 아니라 외국인 손님들도 김치 만두를 무척 반응이 좋아하고 자신도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뉴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황당한 대답에 저는 기가 막혀서 약간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중국 요리사로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만두, 아니 바오즈와 지아오즈는 엄연히 중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는 침착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연히 만두가 예로부터 중국에서도 많이 먹는 요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무조건 한국 요리라고 우기는 분별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저도 중화요리 간판을 못 걸죠. 한국인들이 무슨 만두가 중국 요리냐고 비꼴 텐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제가 만두를 중국식 요리라고 내세워도 그러려니 합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을 워낙 좋아하고 한국에서도 만두 요리가 퍼지면서 현지에 맞는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된 것이죠.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에서 먹는 만두들은 사실 중국식보다 한국식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미국에도 오렌지 치킨 같은 미국식 중화요리가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솔직히 중국이 만두를 맨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만두는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그는 이미 중국에서 만두를 먹기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성했던 시절에서도 만두의 원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보테르라는 학자가 수메르와 아카드의 요리책을 보다가 페겔헨이라는 음식을 발견했는데 만드는 방식이 만두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밀가루를 반죽한 피에 다진 고기를 올린 후 피를 다시 덮어 삶아 먹었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요리법에서도 요시파라라는 요리가 있었는데 지금의 만두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이것 또한 밀가루 반죽 위에 다진 고기와 양념에 속을 채워 먹는 요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도 교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리법이 한나라에도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다양한 중국식 만두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했죠. 애초에 이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요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로 넘어가 만티라는 요리로 발전하였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튀르기예 등등 다양한 나라에서도 얇은 밀가루 피에 속을 채워 먹곤 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나 폴란드 같은 유럽에서조차 전통 요리로 펠메니, 피로시키라 불리는 만두 형태의 요리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요리사는 차라리 마라탕 같은 요리를 가지고 한국 요리라고 우기면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만두같이 밀가루에 속을 채워 먹는 요리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요리인데 무슨 중국의 전유물인 것 마냥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풍부한 지식 그리고 팩트를 곁들인 설명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지만 실제로 인터넷에서 찾아 자료를 대조해 보니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국 취재 자료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중국 매거진에 실었다가는 항의가 올 게 뻔했거든요. 무슨 중국 고유의 음식이 메소포타미아 요리냐, 페르시아 요리라는 거냐고 화내는 항의로 가득 찰 게 뻔했습니다. 편집장 또한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중국인들에게는 팩트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드는 기사가 중요했습니다. 구독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원래 계획했던 기사 대신 다른 기사를 썼죠. 중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게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네요. 구독률이 떨어질까봐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나라에 사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채널은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